반갑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와 든든한 노후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시니어분들이 밤잠 설칠 정도로 고민하시는 주제일 겁니다. 바로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고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험난한 금융 세상에서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지금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년 새롭게 바뀐 개편안을 샅샅이 분석해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면서 자식들의 앞날을 든든하게 밀어줄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5천만 원만 넘어도 세금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부가 합산해서 준다면 무려 6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 한 채, 혹은 전세 자금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상속세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과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10년 주기 분할 증여의 지혜도 잊지 마십시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마다 5천만 원씩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실행해 두면 나중에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그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을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녀의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해 보십시오. 사회초년생 자녀의 실제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법적인 항목입니다. 다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볼 때를 대비해 근거 서류를 챙겨두는 세심함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뿐만이 아니지요. 2026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본격적인 도입 소식에 이제 종이돈은 못 쓰는 건가? 라며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손때 묻은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어온 우리 세대에게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은 왠지 낯설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변화를 미리 알면 오히려 내 자산을 더 철벽같이 지킬 기회가 됩니다.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전자지갑인 CBDC 전용 계좌는 민간, 은행보다 더 안전한 비상금 금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보안 기술을 미리 익혀두면 오히려 가짜 문자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돈을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금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금이나 우량,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제가 알려드리는 수칙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제는 적금의 시대를 지나 배당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널뛰는 2026년의 시장 상황 속에서 가장 똑똑한 시니어들은 이미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제2의 월급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가슴 졸이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배당주 투자가 정답입니다. 특히 2026년 에너지 혁명과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새롭게 떠오른 유망 배당주들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이 2026년에 들어서며 가입 기준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내 집에 살지 않고 실버타운에 입소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빈집은 월세를 놓아 추가 수익을 올리고 집에서는 연금을 받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현금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세금 걱정 덜고 디지털 시대의 자산을 지키며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비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노후가 경제적 자유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보시지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비법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026년 들어 대폭 확대된 증여, 공제 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예전부터 자녀가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개편안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그런 고충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혼인과 출산에 대한 특별 증여 공제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5천만 원의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이 혜택이 자녀 1인당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한다면 우리 어르신 쪽에서 2억 원, 그리고 사돈댁에서도 2억 원을 줄 수 있어 총 4억 원의 시작 자금을 세금 없이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합산해서 증여하는 기술까지 발휘한다면 최대 6억 원까지도 가능하니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이 이 법안 덕분에 자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수 있었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결혼했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10년 주기 분할 증여의 지혜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30살에 5천만 원을 주고
40살에 또 5천만 원을 주는 식으로 미리미리 자산을 이전해 두면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나서 큰 재산이 되더라도 증여세는 이미 면제받은 상태가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산 가치가 변동성이 클 때는 가치가 낮아졌을 때 증여를 실행하여 향후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 아주 유효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이 놓치시는 합법적인 생활비 지원 비법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자녀나 공부하는 손주들에게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공과금을 대신 내주거나 교육비를 직접 학교에 입금하는 등 실제 용도로 쓰였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국세청은 서류를 믿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낼 때는 비고란의 생활비라고 명확히 적으시고 자녀는 그 돈을 사치품이 아닌 실제 생활을 위해 썼다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게 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자, 이제 세금만큼이나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본격 도입을 앞두고 내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돈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오히려 민간은행 계좌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CBDC 전용 계좌는 부도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시니어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비상금 금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칙은 보안 인증을 내 몸처럼 익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 4자리만 외우면 됐지만 이제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꾼들의 수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지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생체 인식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면 설령 휴대전화를 잃어버려도 내 소중한 자산은 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처음에 지문 인식을 무서워하셨지만 한번 익숙해지니 카드보다 편하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또한 돈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로 변할수록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산의 전부를 디지털 계좌에 넣어두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금골드이나 우량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6년의 금융 환경은 변동성이 크기에 눈에 보이는 실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철벽 방어막이 됩니다. 세금은 줄이고 보안은 높이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드릴 테니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킨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연금처럼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배당 투자와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산의 울타리를 튼튼히 치고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는 법을 익히셨다면
이제는 그 자산이 스스로 움직여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차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을 뵈면 가장 부러워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찍히는 분들입니다. 2026년 현재 금리는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은행, 적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서서히 녹여 없애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2026년형 수익 모델의 핵심은 바로 배당의 시대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가슴 졸이며 밤잠 설치는 투자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대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금에 집중해 보십시오. 특히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너지 혁명과 AI, 인프라 확장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월배당 ETF입니다. 2026년의 금융시장은 국경이 없습니다. 집안에 앉아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결실을 매달 달러로 받을 수 있지요.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변동성이 적은 커버드콜 전략이나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 종목들을 묶은 상품들을 활용하면 환차익과 현금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매달 달러가 들어오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면 손주들 용돈 줄 때나 해외여행 가실 때 그 든든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2026년 국가적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실적이 폭발하는 에너지 인프라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우량주들은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주가 되어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배당으로 공유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알짜배기 땅을 사서 소장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나 물류 창고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고배당을 실현할 수 있으니 건물 관리에 번거로움 없이 디지털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배당주로 현금 흐름의 한 축을 만드셨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집 한 채를 제대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쓸 돈은 없어서 고기 한 근 사 먹기 망설여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주택연금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집은 거주 공간을 넘어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올해부터 혜택이 강화되어 일반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나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출 상환이 급하거나 큰 의료비가 필요하시다면 일시금 인출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연금 한도의 50%까지 미리 찾아 빚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급한 불을 끄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2026년부터 실거주 의무 예외 규정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병원 치료나 실버타운 입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내 집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서 주택연금은 그대로 받고 비어있는 내 집은 월세를 놓아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에 집에서 나오는 월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당금까지 합쳐져 그야말로 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연금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2026년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돌아가신 뒤에 남은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되니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장사입니다. 배당주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만들고 주택연금으로 평생의 안정판을 구축하는 이 2026년형 자산 전략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앞에 작아지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끝까지 지키는 힘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준비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자산관리 비법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풍요로운 100세 시대를 만끽해야 할지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시니어 자산관리의 핵심 가치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다음 이야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우리 시니어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상속과 증여의 기술, 디지털 화폐 시대의 생존법,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을 만드는 배당주와 주택연금 활용법까지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의 변화에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행복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들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라 존엄이자 자유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미리 길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2026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성공한 시니어분들은 결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하며 내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그분들을 빛나게 만들었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3가지 실천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2026년의 세법과 금융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증여 비법이나 배당 전략을 실행하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나 은행의 자산 관리 전문가를 찾아가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말 한마디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서류 한 장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십시오. 증여나 상속 문제는 숨길수록 오해가 생기고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에 바뀐 6억 비과세 혜택이나 주택연금 활용법을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모의 진심이 전달될 때 돈보다 더 값진 가족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셋째, 나를 위한 소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입니다. 증여도 중요하고 노후 자금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입니다. 주택연금이나 배당주로 만든 그 소중한 월급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며 나를 가꾸는데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산도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오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그 귀한 삶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의 차가운 겨울바람도 여러분의 뜨거운 삶의 의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넉넉한 현금이 쌓이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자식들을 향한 뿌듯한 자부심이 가득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이 정보가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오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자산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련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조력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내일도 더 명쾌한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풍요로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당당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드린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